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질병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각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사망인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사망보험금에 비해 상해사망보험금이 압도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상해사망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녁에 자녀가 방에 불을 켠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불을 끄고 자라고 이야기하고 안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부모님께서는 다음날 오후 2시가 되었을 무렵까지 자녀가 나오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어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자녀가 매트리스에 엎드린 채 누워 있었고 몸을 흔들어 깨웠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망인은 고도비만으로 평소에도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1억 8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급성 심근경색 등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식은 상해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에서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망인은 매트리스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는데 다시 뒤집지 못하는 바람에 질식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고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즉 매트리스와 같은 외부적 요인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유족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해사망을 인정받을 개연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 알게 되셨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는 과연 어떤 근거로 상해사망을 부정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서 심장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상해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족 측에서는 크게 5가지 이유를 근거로 상해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망인의 10년분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망인이 지난 10년간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를 보았거나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으며 또한 심장질환과 관련한 어떠한 증상도 없었으며 매트리스 등 침구류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질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두 번째, 수사기관에서도 망인이 방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 다시 뒤집지 못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내사종결 처리하였으므로 수사기관 역시 망인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한 점. 세 번째, 망인은 예전부터 A 정신과 의원을 다니면서 우울증, 조현병 등 진단을 받았고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는데 해당 약물들의 무력감, 비틀거림, 긴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질식에 이를 수 있었고 더욱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 A 정신과 의원 의무기록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다. 최근 눈이 흐릿하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망 하루 전인 B 병원 의무기록에서도 A 정신과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네 번째, 유족들이 달리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판단하였으므로 타살의 의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의 경우 부검 이외의 자료들에 의해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에게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일부만의 자료를 가지고 자문을 시행하였기에 신빙할 수 없는 자료인 점 등을 기초로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 사고의 경우 상해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유족들은 상해사망보험금 1억 8천만 원에서 기지급받은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이처럼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험사와 사망 원인에 대한 다툼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질식사에서는 바람이라는 외부 요인이, 가스 질식사에서는 가스라는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외부적 요인을 찾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포유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보험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식이나 기타 사망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